네, 다음. 비금속 개제물이 강에 미치는 영향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금속 개제물이 강에 미치는 영향이 아니다. 그렇죠? 이 비금속 개제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불순물입니다. 그렇죠? 일종의 불순물이에요. 균일해야 할 재료 속에 부분적으로 끼어있는 좀 이종의 물질입니다. 그렇죠? 이종의 물질이에요. 이러한 점을 보고 생각을 해보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고온 매짐의 원인이 된다. 그쵸? 왜죠? 고온으로 가게 되면은 이 이종의 물질이 뭐 녹는점이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이 더 강보다 낮기 때문에 고온 매짐, 고온으로 가게 되면 이게 더 취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여기는 고온 매짐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2번 인성은 향상시키나 경도를 떨어뜨린다. 자, 인성은 향상을 시킨다. 맞을까요? 자, 여기는 불순물이 들어왔습니다. 그쵸? 불순물이 들어왔는데 인성이 향상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인성은 떨어지죠. 네. 떨어지고 경도도 아마 떨어질 겁니다. 자, 3번. 열 처리 시 개제물로 인한 균열을 발생시킨다. 그쵸? 당연하죠. 열 처리했을 때도 이 개제물, 비금속 개제물에 대한 균열이 날 겁니다. 자, 4번 단조. 단조는 뭐죠, 여러분? 망치로 때리는 것들을 말합니다. 네, 힘껏 강하게 내리치는 것들, 그런 걸 단조라고 해요. 자, 아변. 아변은 뭐죠? 여기 있는 동그라미 두 개가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안에 있는 물건이 이렇게 얇아지는 것. 네, 이렇게 얇아지는 것을 아변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기 망치를 때리거나 아변작용을 하게 되면 그만큼 압력이 가해져요. 그렇죠? 압력이 가해지면 여기는 비금속 개제물이 떨어지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균열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하드필드 강. 그렇죠? 헤드필드 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하드필드 강이든 뭐 헤드필드 강이든 똑같은 말이니까 너무 신경 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헤드필드 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근데 여러분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예. 헤드필드 강 같은 경우는 여기 오스나이트의 망간강입니다. 사실상 이 오스나이트계 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망간강이라는 것만 알아둬도 여기는 헤드필드 강이 어떤 건지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헤드필드 강 같은 경우는 이 헤드필드가 발견을 한 강이에요. 예. 헤드필드가 발견했기 때문에 헤드필드 강입니다. 예, 고만간강인데 고만간강이 10%에서 14% 정도 만간이 들어가 있고 그 후에 내 충격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기차 레일에 많이 사용합니다. 기차 레일에. 그렇죠? 기차 레일은 네, 응력을 많이 받죠. 그런 거에 대해서 충격을 흡수 아니면은 이제 견딜 수 있는 충격성이 있습니다. 네, 다음 탄소강에서 탄소의 함량이 높아지면 낮아지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죠? 합금에 대해서 설명을 아까 했었습니다. 합금은 어떤 거였죠? 이제 다른 금속을 첨가를 했을 때 강도랑 경도가 상승하는 거였어요. 그쵸? 아까 하지만 떨어지는 건 뭐였죠? 단면 수축률이 떨어졌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 단면 수축률이 떨어졌죠? 빈 공간에 이 금속이 추가된 금속이 그 빈 공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단면이 수축되는 율도 분명히 떨어질 거예요. 그렇죠? 단면 수축률은 실제로 이 단면이라는 곳이 수축하는, 오그라드는 그런 율을 말하는 건데, 비율을 말하는 건데, 이 단면 수축률이 탄소의 함량이 높아지면 낮아진다. 맞을까요? 그쵸, 맞죠. 왜 맞아요? 다른 것처럼 이 탄소 강에서 탄소가 들어오면서 빈 공간에 탄소가 이렇게 분포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아까처럼 단면 수축률이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하나씩 조금만 더 보도록 할게요. 탄소 강에서 탄소 함량이 높아지면 경도는 높아지죠? 네, 강도도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럼 항복 강도도 높아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인장 강도도 높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 단면 수축률이 되겠습니다. 다음
3에서 5% 니켈, 그리고 1% 규소를 첨가한 구리합금으로 C합금이라고도 하며 강력하고 전도율이 좋아 용접봉이나 전극재료로 사용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보게 되면 사실상 많이 막막을 할 겁니다. 뭐 니켈강, 그리고 코발트강, 또 뭐 여러 가지 있죠. 알루미늄강, 네, 여러 가지 뭐 구리강도 있고요. 네, 진짜 강의 종류도 많고 합금도 정말 정말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하면서 알아두셔야 될 건 이 니켈강과 코발트, 알루미늄, 구리, 망간강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 네, 대표적인 것들은 조금 알아두실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구리 합금에서 좀 대표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 톤백들이 있습니다. 예. 톤백이 뭐냐? 8%에서 20%의 아연이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거를 주로 많이 쓰는 것이 모조금입니다. 모조금. 네, 여러분들이 좀 특징적인 거죠. 모조금. 금빛을 조금 띈다고 하는데 하지만 진짜 금은 아니고 구리합금인 거죠. 그렇죠? 이런 뭐 사기를 친다거나 그런 곳에서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톤백이 조금 더 각광이라기보다는 좀 주요의 그런 구리합금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문츠 메탈 같은 경우도 이 구리합금의 대표적인 겁니다. 바로 어떤 것이냐면 이 4대 6, 4대 6 구리합금인 거예요. 네, 구리합금입니다. 이 4는 뭘까요? 이 4가 바로 40%의 아연이고 60%의 구리인 겁니다. 그렇죠? 문츠 메탈도 이런 합금이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길딩 메탈과 코슨 합금, 이게 두 가지가 대체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그 합금 중에 하나라고 저는 좀 파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딩 메탈 같은 경우는 5%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아연이 5% 정도가 들어가 있고 코스납금이 네, 여기에 있는 니켈과 규소, 네, 구리 이렇게 해서 C합금이라고 불리는 네, 합금이 바로 이 코슨 합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풀기가 많이 힘들어요. 암기를 하지 않으면 풀기가 굉장히 힘들지만 이 재료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보면 필수적이라는 거를 꼭 알아두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뭐 니켈, 코발트, 뭐 알루미늄, 구리, 망간을 다는 못 외워요. 진짜 합금의 개수도 많기 때문에 정말 대표적인 것만 몇 개만 알아가도 이 두 개 정도는 제외시키고 이 나머지 두 개에서 뭐 찍더라도 이렇게 두 개 정도에서 찍을 수 있는 그런 조금 더 제거 소거법을 이용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네, 다음 알루미늄의 표면을 적당한 전해액 중에서 양극산화 처리하면 표면의 방식성이 우수한 산화 피막층으로 만들어진다. 알루미늄의 방식 방법에 많이 이용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 있는 산화 피막층. 그렇죠? 알루미늄의 특징이 산소를 만나게 되면 알루미나를 만들게 됩니다. 네, 알루미나가 표면에 산화 피막층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네, 이것들은 내부 산화를 좀 더 방지해주는 면이 있어요. 또한 여기는 양극산화 처리를 하게 되면 표면의 방식성이 우수해져서 산화 피막층을 실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알루마이트라고 해요. 네, 알루마이트라고 하게 됩니다. 이 알루마이트에 대한 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법이 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수산법, 그리고 두 번째가 황산법, 그리고 세 번째가 크롬산법이 있습니다. 네, 수산액이죠. 황산액, 그리고 크롬산액에다가 담가준 다음에 그리고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여기 있는 산화 피막층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방식법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수산법이고요. 규사는 실제로 뭐 규소를 이용한 것이고 탄화법,
산화법은 탄소, 질화법은 질소를 이용한 것입니다. 네, 질소. 네, 다음 강의 표면 경화법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1번 풀림. 자, 여러분 풀림은 뭐죠? 표면 경화법인가요? 아니죠. 열처리죠. 네, 열처리법입니다. 네, 물론 뭐 질화법이나 뭐 그런 것도 뭐 열을 이용해서 표면을 경화시킬 수 있겠지만 풀림은 실제로 그냥 이 재료 자체를 고온에 있게 만든 후에 계속 일정한 고온으로 유지를 시켜주면 안에 있는 잔류 응력을 제거시켜주는 네,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풀림입니다. 네, 전혀 표면 경화법이랑은 좀 거리가 멀겠죠. 이 하드 페이싱 같은 경우는 기계 부품의 내마모, 네, 내마모, 내식, 내열성을 줄 목적으로 표면에 금속을 용착시키는 겁니다. 네, 표면에 용착, 그쵸? 그래서 이름 자체도 페이스, 그쵸? 페이스에다가 하드가 섞여 있는 네, 하드 페이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속 용사법을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금속 표면에 액체 상태의 금속을 안개 모양으로 이렇게 뿌려주는 것을 금속 용사법이라고 하고요. 여기 금속 침투법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왔던 뭐 침탄법, 아까 말씀을 드렸던 침탄법이나 질화법 이런 것들이 좀 더 표면에 그 금속에 침투를 해서 네, 표면을 경화시켜주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풀림. 네, 다음 인접 부분을 참고로 표시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선을 한 번씩 보도록 할게요. 자, 수문선. 수문선은 뭐죠? 네, 물체에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자, 가상선. 그렇죠? 이 가상선이 맞겠죠? 인접 부분을 참고로 표시할 때에는 이 가상선을 쓰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자, 2번 가상선. 자, 외형선. 이 외형선은 뭐죠? 물체에 보이는 부분. 그렇죠? 보이는 부분을 작도할 때 이 외형선을 사용합니다. 자, 여기 있는 피치선은 언제 사용할까요? 그래서 기어의 피치 부분을 네, 표현하거나 아니면 원의 피치 부분을 설명할 때 여기 있는 피치 선으로 작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가상선. 자, 다음 삼각기둥, 사각기둥 등과 같은 각기둥 및 원기둥을 평행하게 펼치는 전개 방법의 종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각기둥을 조금 더 네, 각기둥과 또 원기둥도 네, 평행하게 펼치는 전개 방법을 말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의 삼각형을 이용한 전개도법은 뭘까요? 주로 네, 삼각형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각불이나 원불을 표현할 때 이런 삼각형을 이용한 전개도법을 많이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 다음 여기 있는 평행선, 그렇죠? 이 평행선이 각기둥과 원기둥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전개도법입니다. 자, 3번 방사선을 이용한 전개도법. 그렇죠? 이 방사선 이 전개도법 같은 경우는 삼각불, 네, 삼각불이나 사각불, 원불을 이제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여기 있는 방사선을 이용한 전개도법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4번 사다리꼴을 이용한 전개도법은 네, 이거는 전개도법으로 잘 읽지 않은 방법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1, 2, 3번 중에 네, 정답은 뭐죠? 그렇죠. 2번 평행선을 이용한 전개도법일 거예요. 한번 그 각기둥을 통한 전개도법을 한번 보게 되면 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원을 그리고
이렇게 쭉 나오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러한 평행선을 이용한 네, 전개도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네, 평행선을 이용한 전개도법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네, 다음 네, 치수기법에서 지름, 반지름, 구해지름, 반지름, 못되기 두께 등을 표시할 때 사용하는 보조기호 표시가 잘못된 것은 이거 아주 굉장히 쉬운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두께는 뭐로 표현하죠? 그렇죠? D가 아니라 T6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두께가 되겠습니다. 자, 반지름은 어떻게 되죠? R이죠. 네, R3 잘 표현됐고요. 자, 못따기라고도 하는데 못따기는 C. 네, 잘 표현됐습니다. 구의 반지름은 네, S 이렇게 파이로 표현한다는 거. 그리고 지름 같은 경우는 파이. 그쵸? 그리고 반지름 R. 구의 반지름은 네, 여기 있고요. 못따기는 네, C 그리고 두께는 T로 표현된다는 점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판금 작업 시 강판 재료를 절단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도면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조립도. 자, 여러분, 조립도는 뭐죠? 실제로 이 재료들을 조립하는 네, 도면일 겁니다. 그렇죠? 조립도가 강판을 절단하기 위해 필요할까요? 그렇죠? 이것은 조립을 하기 위한 도면일 뿐이지 절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면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게다가 판금 작업이에요. 그렇죠? 판금 작업은 이렇게 되어 있는 그 판을 이렇게 절단할 때 필요한 도면이기 때문에 조립도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2번 전개도. 그렇죠? 전개도가 필요하죠. 여러 가지 이제 뭐 네모난 이렇게 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거에 대한 전개도가 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게 되면 이렇게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잘라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전개도가 조금 더 맞는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배관도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실제로 체크밸브나 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유니온 등 이렇게 써 있는 배관도인데 이거는 전혀 네, 절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면이라고는 관련이 없죠. 공정도도 마찬가지로 공정을 위한 그 도면일 뿐이지 강판 재료를 절단하기 위한 재료 도면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전개도. 네. 다음 배관 도면에서 그림과 같은 기호의 의미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림이 나와 있지 않죠. 지금 그림을 그려드리게 되면 네. 네, 이런 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표시로 되어 있는 기호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네, 1번 체크밸브죠. 네, 볼밸브 같은 경우는 볼밸브는 네, 이렇게 있는 다음에 뭐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안쪽에 볼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볼밸브. 그 다음에 콕 일반, 그렇죠? 콕 일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비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안쪽에 X 표시가 없는 이 콕 일반입니다. 그리고 안전 밸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프링으로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스프링 안전 밸브가 네, 기호의 의미일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체크 밸브. 네, 다음 SF340A는 탄소강 단강품이며 340은 최저인장 강도를 나타낸다. 이때 최저인장 강도의 단위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있는 최저인장 강도의 단위는 가장 기본적으로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입니다.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진 않겠고 게다가 정의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3번 네,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